5시 반쯤 오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옷 입고 들어가면. 네, 일단은 네. 일순위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음압병실 근무를 해온 임나래 간호사. 통풍도 되지 않는 데다 무게만 무려 3kg이 넘는 레벨 D 방호복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돼버렸다. 네, 그때 좀 2월 작년 2월에 대구에서 너무 확진자가 그때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그렇게 한 서너 달 근무하고 나니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약간 번아웃 비슷하게 오기는 왔는데 또 확진자가 그때 많이 줄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나아졌는데 뭔가 이제 2차, 3차, 4차 유행이 계속 되니까 네. 이제는 지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익숙하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뭔가 당연한 일상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 한여름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방호복을 입은 채 1년 6개월째인 오늘도 그는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최전방을 향해 간다. 전파력이 2배가 넘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또 다른 중대 위기를 맞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치료와 방역의 강행군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쉬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기침 가끔 한 번씩 나고 안 날 때는 전혀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감기인가 이 생각만 했지 이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게 걸렸지?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불안하고 어이가 없고 좀 황당했습니다. 내가 여기 안 할 말로 죽으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두려웠었죠.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고 진짜 이대로 죽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치료제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독하더라고요. 뜻한테 부탁해가 제발 약 좀 가자고 사정까지 했었거든요. 한 달 누워서 가라면 보다 깜빵 가가 3년 있다가 나오는 게 나을 싶어요. 그 사회 타인들의 어떤 시선? 왜냐면 저는 뭐 그렇게 뭐 코로나 확진됐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어디 방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종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전한 생활을 했고 건전한 직장생활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걸렸는데 타인의 그런 시선들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불거지는 코로나 상황. 지난 5월 말 이곳에선 또 비상이 걸렸다.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목욕탕,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확진자 대다수가 사회활동이 많은 20, 30대인데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병원의 자체 방역 지침도 대폭 강화됐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가 했는데 다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들이 늘면서 저희가 병동을 새롭게 한 개 더 열게 되었고 최근에 N차 감염까지 늘면서 그 가족 단위로 입원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들까지 늘고 있다 보니까 병동도 한 개 더 열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이 답답하고 힘든데 다들 답답하고 못 나가고 못 놀고 못 만나고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같이 지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느슨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잡힐 것 같으면 또 터지고 하니까 그 잡힐 것 같을 때를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5월 18일 국내에서 확진된 30대 남성 확진자가 대구 지역의 다수의 영주점을 방문하였으며 오전 7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의 책임 보직자 회의가 열렸다. 10개 전담병원의 의료진들과 대구시 관계자, 역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황 점검은 물론 시급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초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대구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험에 처했을 때 부족한 의료 인력과 물품 공급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 회의가 오늘까지 지속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이 48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혀 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대구를 위해서 모두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좋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회의는 계속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의료인들이 브리핑하는 게 훨씬 감이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코로나 초창기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회의가 열렸다. 대구 지역 방역에 관한 모든 대책이 이 회의에서 논의됐고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의사들의 의지는 디방역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빚어냈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을 가능하게 한 세계 최초의 코로나 선별 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증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확산을 차단하게 해준 생활치료센터.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진의 전화 봉사까지 핵심적인 방역 대책이 모두 이 회의에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구시에서는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총괄 방역 대책 회의 같은 경우는 대구시 의사회와 예방의학 전문의, 그다음에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늘 대표로 들어가서 대구시와 의견을 조율해서 이제 어떤 사항을 결정합니다. 사실 방역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방역은 좋으면 이제 확진자가 줄겠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딜레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구시에서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롤 모델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 디방역의 핵심은 의료진들의 연대였다. 감염병은 나만 잘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다시 불거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10개 종합병원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참여한 대구의 의료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으로서 책임 보직자 회의를 통해서 재난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감염병에 대한 병상 확보 그리고 재난에 대한 그 인력의 서로 교환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긴급한 의료 재난 사태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네트워크 구축이 잘 돼 있는 대구 의사들의 활약은 병원 밖에서도 이어졌다.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하는 한편으로 한시가 급한 일이 있었다. 컬러를 빨간 걸로 해보세요. 빨간 걸로. 기록이 필요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팬데믹에 맞닥뜨려 당황해서 놓친 것들, 순간순간의 실수들.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요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대구에 처음으로 코로나 병동 공사가 시작되던 날, 코로나 치료에만 전념하는 지역 거점 병원이 지정되던 날, 위기의 순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떤 절차를 거쳐 방역 정책과 치료가 시행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다음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일종의 방역 교과서가 돼줄 것이었다. 저희 의사회도 원래 이제 우한에서 일이 터졌다고 했을 때 혹시 모르니까 비상 대응발 만들어놨어요. 쭉 직전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천천히 다가왔으면은 회의를 하고 어디서 시청은 누가 커버를 하고 생활치료센터 뭐 이런 이제 작전을 짜서 언제부터 스타트를 한다라고 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확 터져버리니까 제대로 된 회의 한번 못하고 벌써 누구는 저기 차출돼 있고 누구 나와라 이렇게 각계전투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필드에 가보면 이건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매일매일 급박해요. 뭐 잠시 눈을 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백설한 게 머리에 살짝 스치고 지나갔고 또 그걸 회장단에서 흔쾌히 받아줬고 또 여러 이사님들이 힘든 와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해준 게 정말 고맙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이거 자체도 이제 우발적으로 겨우 만들어낸 얻어걸린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예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뻔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책에 들어있는 사진의 3분의 1이 제 거예요.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가 있다가 그냥 뭐 너무 이렇게 좀 그냥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스냅샷처럼 찍은 사진들이 지금 백서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러니 소중한 자료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의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N이면 안 되고 and information replace인데 replace로 돼 있어. T가 L로 바뀌어야 되고. 특히 절박했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고마운 시민들과의 일화는 현장에 있던 동료 의사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에서 환자가 왔다 가면 이제 앉았던 데를 매일 이렇게 마칠 때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손 세정제가 부족하니까 알코올을 다 약국에 사가는 바람에 대구시는 알코올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 회장단에서 모 소주 회사에 주정을 좀 줄 수 있느냐, 흔쾌히 주겠다. 그래서 이걸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8톤인지 하여튼 뭐 그랬는 것 같아요. 시내에선 도저히 이걸 받고 불화할 방법이 없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빌렸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주차장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나눠주기로 하고 당시 이제 이사진 몇 명이 아침에 감독 겸 해서 이렇게 직원 몇 명 갔다가 입이 쩍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산같이 쌓인 이 알코올통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문자를 아침에 그날 발송했거든요. 그 전날 발송했다는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아침에 발송했는데 발송 받고 1시간도 안 됐는데 차가 줄을 서요. 대구시는 온 병원에서 전부 이걸 받으려고 그래서 월드컵 주창을 2번인가 감고 대로까지 나가서 차가 거의 뭐 몇백 대가 모인 것 같아요. 원래는 명단을 확인하고 이게 중량을 줘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이 운전자 내리지 말라 그러고 그냥 트렁크 여세요 해서 바로 던져줬어요. 양손에 20리터짜리 들통을 2개를 들면 몸이 휘청해요. 근데 이걸 계속 나다 보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그냥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그냥 그대로 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한 명은 디스크 터져가지고 2달 동안 들어눕고 당시에 부상 입으신 분도 계시고 뭐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저 선생님들 잠깐만 이 사진 좀 남겨놔야 되는데 하면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또 포토타임을 해주세요 또.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만난 예기치 않은 감동. 373명의 의료 자원 봉사자들과 8만 명이 넘는 성금 기탁자들까지. 최선을 다한 의사들 뒤에는 진심을 다한 시민들이 있었다.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시간은 기록될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한쪽에서는 잘 모르는 감염병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자료를 모집하고 또 사진도 모으고 내용도 저희들이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서는 저희들이 생활치유센터라든지 드라이브스루, 전화자원봉사 등 대구의 핵심 방역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잘한 점, 잘못한 점 모두 다 적어 놓아서 중간 점검의 차원이 또 있고 또 앞으로 더 있을 대유행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시간 속에서 코로나19 백서가 탄생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엄청난 의료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6천여 명의 대구 의료진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한 권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백서 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학술 지원단 사업. 대구시 의사회는 전국에서 보내온 시민들의 귀중한 성금으로 코로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을 끝내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동시에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접종은 안심해도 된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날을 맞아 대구의 의사들과 함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작했다. 작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독한 악몽을 꾼 것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기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는 응급 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물론 최신 진단법이나 백신까지 코로나 상황과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해보는 시간이었다. 대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의사들 간의 친밀함과 끈끈한 유대관계가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매년 2번 이상 하는 학술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 대구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전문병원, 그리고 종합병원까지 이렇게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여러 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세미나 공청회를 하면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가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를 막는 데 좋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구에는 대구의 자랑인 메디시티 협의회가 있고 그 산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유행 때 서로 협력을 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잘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 심포지움은 이런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방역의 특징과 의사들의 노력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이 자리엔 싱가포르, 덴마크,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코로나 전문가들도 참가해 각국의 방역 정책과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분석했다. 이곳 대구를 중심으로 세계의 코로나 전문가가 한마음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간인 것이었다. PCR test remains one of the most accurate tests that you can deploy for testing COVID-19. The problem with the PCR test, however, is the time it takes to present a result. In Singapore, we are trying to resume our ability to hold large meetings. We need regular visitors to Singapore from Malaysia when they bring in food, vegetables, milk, eggs. So for Singapore, being able to test this transport people regularly and quickly, it takes 30 minutes for them to get the test results from the rapid antigen test at our borders. During COVID-19, we've seen that the GPs, due to their role as a central part in our public health care system, they've been able to spare the hospitals for a large part of the COVID-19 cases. So that's how they played out the role. But the 90% is just from the people who've actually entered the clinic.
But I'm very happy to discuss this further and also to benchmark the case. So please be in contact. 우리 대구는 코로나 1차 유행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아직도 계속 유행 중인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대구에서 개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접종될 백신의 종류와 접종법이나 안정성에 대한 의료진들의 논의가 아주 뜨거웠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돼 접종 중인 코로나 백신은 총 4종류. 세계 최초로 80대 여성이 접종한 백신 화이자는 예방률은 높지만 관리와 유통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화이자와 같은 제조 방식을 가진 모더나는 최근 급증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넣어 주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중 유일하게 1회 접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방 효과나 제조 방식이 저마다 다른 백신들, 어떤 백신을 맞는 게 더 좋을지 시민들의 걱정이 크지만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해답을 찾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이 이 백신과 이 백신을 두 개를 같이 비교한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백신을 대조군과 이렇게 비교를 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꼭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얘기하기에는 사실 1대1로 비교 연구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방 효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다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되는 이런 정도가 되면 독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모든 백신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인체 내로 들어온 백신의 항원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자극시키고, 자극된 면역세포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입했을 때 몸속에 만들어져 있던 중화항체가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국민 접종을 시작해 올 2월 기준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빠른 백신 접종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는 일시정이나마 세계 최초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가까워지는 듯했다. 지난 2월 드디어 대구에서도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동산병원에 설치된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 이렇게 이제 그 처방을 받고 접종고요.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대구시장과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 열렸다. 1분 정도 걸립니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기에 백신 확보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그간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저희가 전국에 5번째, 대구에서는 첫 번째, 2021년 2월 10일 첫 개소를 했고, 대구 1호 접종센터로 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접종을 하고 있고, 1분기의 계획, 또 2분기의 계획, 또 3분기, 4분기 정도 계획을 세우고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호 접종자는 따로 없고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보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드디어 접종 첫날. 대구 1호 접종자는 이곳 노인요양병원의 의사 부부다. 오늘을 시작으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계획인데 우선 접종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원칙은 하나였다. 제일 큰 것은 의료
그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의료인들이 감염이 일어남으로써 환자에게 전파되고 또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치료할 사람이 없고 격리하고 이런 조치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환자를 접하는 그런 병원 관계에 있는 사람을 1번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70세 이상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있으신 분들이 접종을 하고, 앞으로는 뭐 더 나아가면은 65세 이상,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일반인까지 또 청소년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진과 의료인의 관심 속에 대구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역사적인 순간. 부작용과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초창기였던 만큼 의사로서 부부가 나란히 첫 백신을 접종한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 코로나를 갖다가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예방접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생백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학생들한테 다 마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건 생백신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같은 날 화이자 백신도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인 대구 동산병원에 도착했다. 특히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유통에 철저해야 한다. 파란불이 들어와서 오픈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해줄 코로나19 백신. 지난 1년간 기나긴 거리두기에 지쳐가던 시민들도 새롭게 희망을 가지는 순간이었다. 옆으로 밀으세요. 한 병으로 여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은 1회 접종 분량을 고려해 안전하게 접종 준비를 해둬야 한다. 과다 투여나 오접종 사고를 막기 위해 준비 과정 역시 신중하다. 백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 진단이 필수적이다. 열나고 으슬으슬 몸살, 머리가 아프시면 약국 가서 요거 달라 하면 돼요. 타이레놀. 여기 네모 쳐놨으니까 요거는 가져가시고 약국 가가 요거 달라 하면 돼요. 특히 화이자 예방접종센터에는 예비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진만 4명이고 그 외 각 과정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필요하다.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이번에도 대구시 의사회가 발벗고 나섰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 각 구군별로 예방접종센터가 개설되고 거기에 많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진의사도 필요하고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위해서 의사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 의사회가 백신 예방접종 지원단을 결성을 하고 모집 일주일 만에 134분이 자원을 해주셨고 지금도 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현업을 뒤로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의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백신 공급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쳐있던 시민들도 다시 희망을 가져보던 그때 우려했던 부작용의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부작용 의심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높아져갔다. 맞으면 부작용이 걱정되고 맞지 않으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도주가 지금 접종을 했고 한 번 이상 접종한 사람이 1억 명이 됩니다. 미국, 유럽, 영국 많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이 이미 상당히 접종을 했는 상태고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국 CDC라든지 많은 기관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백신을 중단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었던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통사고가 매일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매일 일어나도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운전을 안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듯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백신 접종 초기엔 전국에서 접종률이 가장 낮았던 대구. 백신 보릿고개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아 귀한 백신이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늘어갔다. 저는 위탁 의료기관 운영 중에 있으면 현재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백신 모두 저희 위탁 의료기관 배송될 때 해동된 상태에서 배송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도착 후에는 이제 2에서 8도씩 냉장 보관의 원칙이고 일단 개봉 후에는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한 바이럴 여러 명이 나눌 수 있는 다의 사용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은 한 바이럴당 10명이고 최대 12명까지 접종 가능하고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럴당 6명이고 최대 7명까지 접종 가능하고 한 번 개봉하면은 6시간 내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시간이 임박하여서 만약 취소하게 되면은 그 백신은 폐기가 됩니다. 결국 현재처럼 백신 수급에 문제인 상황에서 한 명의 백신 아쉬운 상황에서 노쇼 백신 생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예약을 취소하지 말고 다 맞으시기에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결국 지난 5월 대구의 의사들은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정성을 알리는 민관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구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백신의 효과성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86.1%, 파이저 백신은 91.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빨리 예방접종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를 좀 종식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을 다 가지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시는 대로 백신은 만들어졌는데 또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선뜻 나서서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면역 형성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좀 맞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도 백신을 맞아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동참을 해주시기를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백신만이 유일한 해법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좀 더 알기 쉽고 좀 더 친근하게 의사들이 직접 출연해 만든 이 영상도 그중 하나다. 백신 맞고 광명 찾자 국보의사의 김정수입니다. 우승은 나 이거 상품은 나 이거 김경호입니다. 20대는 코로나에 걸려도 대부분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접종이 필수는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요, 옵니다. 각자 쓰셨는데 왜 남을 원망하세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심하라는 얘기만 할 수 없는 상황.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라도 철저히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했다. 심각한 접종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 지역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시는 상급 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이상반응위원회를 만들고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하게 했다. 이상반응위원회는 이제 대구시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안에 있는 전문가위원회입니다. 그 구성은 지금 4개 대학병원 하고 그다음 파티마 병원 여기에 그 내과하고 신경과 교수님들 이제 주로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역학조사관
이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중증 이제 이상 반응 혹은 우리가 이제 특이한 반응들, 그게 뭐냐면 아나필락시스라든지 희귀혈전증, 그다음에 그 지금 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심근염, 심낭염 이런 이제 희귀 반응이 이제 생기면 신고를 받아서 기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이제 시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시에 이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이제 역학조사를 쫙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요거를 심의해가지고 이상 반응 이제 정도를 판단해서 질병관리청에 이제 피해 조사반으로 넘기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판정하는 그 이상 반응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이상 반응이다, 혹은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는 이제 국가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4억 3천만 원, 뭐 경증은 2억 4천만 원 뭐 정도로 보상을 하고요. 이상 반응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치료비에 본인 부담금 치료비에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최근 대구는 이제 거기다가 1,000만 원을 더 한도를 줘가지고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거를 지금 고치행 이제 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철저하게 책임지겠다는 대구시의 의지.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 대구의 의사들. 여기에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대구 지역 4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대구시 의사회를 찾았다. 의대생들은 의사 선배들과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들과 소통해 보기로 했다. 학생 대표들 몇 분 같이 찾아가서 백신 맞아야 이유를 설명을 하고 여기에 궁금한 점 Q&A도 하고 이런 설명을 좀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방접종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지난 1년간 대구 시민들,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의료계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의료의 또 한 축이 될, 중심이 될 미래 의사들도 이런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지역 의대생들이 힘을 합치기로 의사회 선배들과 마음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날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그마저도 어렵게 했다. 가족 캠페인이 잠정 연기가 되었는데 아쉬운 반면도 있지만 저는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최전방의 의사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발 움직여봐요, 발. 언젠가 내가 의사가 됐을 때 또다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이 선배들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간 선배 의료진이 보여준 모습은 그 자체로 예비 의사들에게 치열한 교육이었다. 의학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회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는 이제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앞서 이제 더해서 사회랑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고자 했는데 마침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과 관련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의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선배님들은 또 의사들의 시각에서 보지만 또 저희 학생들은 또 학생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로서 또 학생들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젊은이들은 백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건강 역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의대생으로서
더 건강한 대구를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부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거는 다른 사람도 외계인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병원체일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작년이랑 올해 2년 동안 정말 그걸 온몸으로 느꼈고 얼마나 저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내 생각을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의사들까지 총동원된 이런 노력이 통한 것일까? 시간이 갈수록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물론 접종센터에서 만난 시민들의 모습도 한결 편안해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은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저는 뭐 걱정 같은 거 그런 거 생각 안 했어. 이게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별로 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소문대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정부에서 믿고 맞아야지. 아유 크게 걱정할 건 안 돼. 뭐 어느 제일 좋은 약이라 해도 부작용은 반반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그 걱정할 거는 없어요. 이 사람이 80세이고 나는 86인데 그거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전 국민이 말이지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각자 경제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이 어제 아래 미리 맞고 가지고 뭐랄까 전화 오기를 아무 이상 없으니 빨리 가야 맞으라고 그래 그건 뭐 이제 친구들이 서로 권유하고 있어요. 8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국적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접종 완료율은 이스라엘이 62%로 가장 높고 영국, 독일,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접종률 1위 이스라엘은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항체는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 것일까? 현재 경북대 김신우 교수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요. 진단 1년 3개월 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증상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완치자가 갖고 있는 항체를 이용해 코로나 치료제를 연구해온 동시에 확진자들의 증상과 변화 추이를 끊임없이 추적 관리하는 중이다. 폐렴이 이렇게 있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뻣뻣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 김신우 교수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최전방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왔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확진으로 형성된 항체가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있는데 의외의 결과를 발견했다.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감염이 일어나서 항체를 이렇게 가지게 될 때 3개월, 6개월, 9개월 저희들이 연구로 따라가 봤어요. 항체를 유지하는지. 그랬더니만 항체의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요. 9개월까지 한 3분의 2 정도에서 항체를 유지를 해요. 방어할 수 있는 항체의 역가 정도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낮게, 어떤 사람은 높게 하는데 높게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생각외로 그리고 중증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좀 높은 경향을 취했어요. 예방접종을 하면 자연 항체보다도 연구가 잘 보고가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허가를 위한 예방 접종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자연 면역과 백신 면역의 그 차이를 막 잘 보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방접종 이후의 항체들은 대부분 높게 나와서 자연 면역보다 더 높은 항체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확한 것은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먼저 선진국들이 맞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대로 또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10개 의료기관에서 추적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도 그렇게 추적에 같이 동참되어 있고 좀 나와봐야 되는데 기대하기로는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높으면서 일관되게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난해 코로나 초창기 그 어느 지역보다 광범위한 확산으로 큰 위기를 겪어야 했지만 일단 그 위기를 이겨내고 나자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가 됐다.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의료진들의 연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완치 이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석 달에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을 추적 관찰한다. 이것은 환자들의 관리와 치료를 지속하는 동시에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일상생활이 안 되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퇴원한 지 8일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뭐 방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살짝 그 가까이에 쯤에 이제 운동한다고 가까이에 이제 놀이터 같은데 이런데 잠깐 나가 잠깐 운동할 정도 걷는 거여서 천천히 걸으면 그냥 한 50m 이래 걷는데 빨리 걸으면 뭐 10m도 걸으면 숨이 팍 차죠. 다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근육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일은 단순히 치료로만 끝나지 않았다. 저마다 다른 증상과 조건들 속에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다시 확산되는가. 이 힘겨운 시간들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 대구의 의사들은 오늘을 치료하며 동시에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일상은 적막해졌고 소란스러운 어느 순간들은 그리운 추억이 돼버렸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들이 낯설어졌고 그렇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일부 지역에선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문 닫은 가게가 7만 5천 곳이나 된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매출이 급감했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가니까 정말 못 살겠어. 지금 말도 못하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유, 코로나 빨리 끝났어. 마스크 좀 벗고 뭐 일상생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장사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장사는 아예 안 된다고요. 사람이 나와요. 시장이 사람 구경 못 하잖아요. 모두가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건우야, 간식 먹자. 네. 초등학교 4학년인 건우는 오늘도 집콕 신세다. 한 학기 동안 한 달밖에 학교를 가지 못한 작년에 비하면 한결 나아졌지만 친구와 놀던 시절이 그립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못 놀고 또 친구들 얼굴도 궁금한데 마스크 써서 또 모르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싶고 가족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마스크는? 여기 있어요. 생겼어? 있지? 아이들에게 학교는 꼭 가야 하는 곳이라는 명분마저도 사라져버렸다. 그립지. 학교에 간다 해도 예전의 교실은 이제 사라졌다. 그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 그래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돼버렸다. 네, 고등학교 생활 놀래! 수학여행 가고 싶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만 봤잖아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너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학교란 데가 학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친구 간의 우정도 쌓고 또 그 시기에 해야 될 인간관계 그런 걸 못하는 게 가장 아쉬워서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풀린다면은 아이들이 정말 상호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류 공통의 숙제에 맞닥뜨려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짚어 어느 한순간도 풀지 못한 숙제는 없었으며 어느 한순간도 인류가 패배한 적은 없었다. 함께 절망하고 함께 희망하며 버티고 있는 오늘, 우리는 꿈꾸고 있다. 그리운 과거를 되살려낼 미래를. 그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시작될 것이다.